게임 체인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업계의 판도를 뒤바꾼 사건이나 인물을 의미하는데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임 체인저는 카카오톡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는 문자를 돈 내고 보냈어야 됐는데 카카오톡이 나온 이후 메시지를 돈 내고 보낸다는 인식 자체가 사라졌죠. 뭐 지금은 여러가지로 미운털이 박힌 기업이 되어버렸지만요. 어느 분야에든 게임 체인저는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리고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더욱 편리해진 시장을 누리고 언젠가 나올 또 다른 게임 체인저를 기다리게 됩니다. 매번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계 역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만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옷 역시 게임 체인저와 관련이 깊습니다. 게임 체인저라 불릴 만한 두 브랜드로 인해서 단점이 많았던 제품이 굉장히 효율적인 기능성 1위로 변했다가 또 다른 한 명으로 인해 굉장히 싼 제품으로 바뀌었거든요. 심지어 이 브랜드의 영향으로 우리는 이 옷의 이름마저 이 브랜드가 정해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두 브랜드의 이야기를 하나씩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 옷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오늘의 이야기, 기능성 아웃도어 1위에서 1000만 명이 구입한 겨울옷으로 플리스 재킷입니다. 한국에서 프리스라고 불리는 이 옷은 영어로 검색하면 플리스라고 검색하셔야 됩니다. 플리스는 양털을 뜻하는 단어로 플리스 또는 플리스 재킷이라고 불리고 있죠. 하지만 유니클로에서 보이는 후리스들은 이런 비싼 양털을 사용해 만든 것은 아닌데요. 바로 폴라폴리스라는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플리스 재킷은 전부 다 이걸로 만들었다고 봐도 돼요.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우리가 흔히 페트라고 부르는 폴리에틸린 테레프텔레이트 혹은 기타 합성 섬유 중 하나인 폴리에스터로 만든 합성 단열 원단으로 생긴 것과 같이 양털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단입니다. 그래서 플리스 재킷은 대부분 이 원단으로 제작되고 있죠. 따라서 이 원단의 발견이 우리에게 익숙한 후리스의 시작입니다. 과거 이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양모로 만들어진 니트인 스웨터는 과거 운동복으로도 사용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울이라고 하면 가볍고 따뜻한 소재로만 알고 있는데 울은 이것들 외에도 운동복의 안성맞춤인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선 울은 수분을 잘 흡수하고 또한 발수성도 좋습니다. 요즘은 여름철에 대부분 네이로 면으로 된 티나 메리아스를 입는데 울은 면보다 수분을 잘 흡수하고 또한 발수성도 면보다 좋다고 해요. 그리고 통기성이 좋고 열 전도율이 낮아서 여름용 소재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양들이 더운 여름철에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죠. 또한 울은 관리면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신축성이 좋고 탄력이 있어서 잘 구겨지지 않으며 오염이 적고 약간의 소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지금은 울로 운동복과 속옷을 만들지는 않죠. 현재는 섬유 기술이 매우 발전해서 울보다 좋은 성능을 가진 섬유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이보다 좋은 섬유를 보편화시키진 못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의 땀복인 스웨터를 양털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러한 울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단점을 보완시킨 폴라플리스 원단은 기능성 아웃도어 옷들에 사용되기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죠. 폴라플리스를 개발하고 옷으로 만든 곳도 아웃도어 브랜드인데요. 바로 브랜드 파타고니아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국민 코디로 유명한 파타고니아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최근에는 창업자 이본 슈나드가 전 재산을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가끔은 브랜드 차원에서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디인가 싶긴 해요. 전 재산을 환경단체에 기부했다는데 뭐 더 할 말이 있나 싶기도 하고. 창업자 이본 슈나드는 어릴 때부터 등산에 관심이 많았고 자연을 사랑했어요. 자신이 친구들과 등산에 사용하기 위해 직접 만들었던 피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며 산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파타고니아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진 않았어요. 후에 등산을 할 때 입을 옷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 사용한 브랜드명이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등산을 갈 때 자신이 입을 옷을 개발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제품들의 기능은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파타고니아는 초반부터 꽤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플리스 재킷 역시 그가 제작한 많은 이류 중 하나입니다. 울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 또한 많은 천연 소재였습니다. 젖으면 무거워지고 마르는 데는 느리고 세탁할 때는 신경을 써야 했죠. 당시 등반 이류들은 면, 양털, 오리털 등을 사용했는데 이본 슈나드는 어부들이 입는 파일 스웨터를 등산할 때 보온 이류로 입는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에 옮깁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초 캐나다의 직물 상점에서 아크릴 털 직물을 발견했는데 변기 좌석 커버용으로 제작됐던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진 이 털로 울 스웨터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 개발하기 시작하죠. 당시에는 보기 이쁘지 않고 특유의 냄새도 났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 가볍고 튼튼해서 쉽게 찢어지지 않고 잘 상하지도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세탁기로 빨 수 있고 쉽게 마른다는 큰 장점이 있었다고 해요. 파타고니아는 섬유 회사인 몰든 밀스, 지금의 폴라텍과 협업으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없앤 플리스 원단을 개발하고 이 원단으로 1977년 세계 최초의 플리스 재킷
파일 자켓을 선보입니다. 파일 자켓은 현재까지도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지만 당시에는 보풀이 나고 여러 색상으로 만들기 힘들었다 해요. 파타고니아는 계속해서 원단을 연구하고 제품을 개량해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대표적인 두 플리스 제품을 선보이는데 바로 신칠라와 레트로 X 재킷입니다. 85년에 제작된 신칠라는 동물 친칠라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모낭 한 곳에서 약 50개의 털이 자란다는 친칠라는 육지에 사는 포유류 중 가장 촘촘한 털을 가진 생물로 친칠라 모피는 굉장히 부드러워 당시에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모피로 코트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150마리의 친칠라의 가죽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친칠라를 밀렵하기 시작해 15년 동안 전 세계 개체수가 약 90% 감소해버려 현재는 멸종 위기 중에 속해 있는데요. 이 털과 유사한 폴라플리스 원단으로 제작한 옷에 신칠라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해요. 다음으로 레트로 X 재킷은 93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방풍 필름을 탑재시켜 방풍성과 보온성을 높이는 등 기존의 플리스 자켓인 파일 자켓을 보완한 제품입니다. 가슴에 배치된 나일론 포켓이 디자인적 특징을 주는데 이 디자인은 여러 브랜드의 영향을 줘 현재까지도 많은 플리스 재킷이 이 디자인을 띠고 있습니다. 기능성이 뛰어난 플리스 이류들을 포함한 파타고니아의 옷들은 등산 목적뿐만 아니라 평상복으로도 사람들이 입기 시작했는데 기능성 이류와 좋은 퀄리티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제품의 익변 색상들이 큰 몫을 했다고 해요. 당시 등반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능성 옷들은 회색, 황갈색, 황록색 등 칙칙한 색들의 옷이 대부분이었다는데요. 좋은 기능성 옷이 화려한 색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본 슈나드는 이 플리스 제품들 역시 여러가지 색상으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기능성을 중시했던 아웃도어 옷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쁜 색상의 옷을 찾는 소비자들 역시 파타고니아의 옷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파타고니아의 성장과 같이 플리스 재킷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파타고니아는 이후 플리스 원단을 만들 때 나오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플리스 원단으로 바꿔 옷을 만드는 최초의 아웃도어 의류 제조업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플리스 소재에 버려진 양모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플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을 찾아다니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친환경을 위한 스토리는 정말 많고 멋있어요. 파타고니아 스토리는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건데 추가적인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유튜브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친환경적인 행보들에 사람들은 파타고니아를 좋아하게 되었고 특히 ESG를 보다 중요시하는 월스트리트 사람들에게 올버즈나 테슬라 같이 하나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패션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아이템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 입고 특히 과거의 특이한 디자인을 가진 제품들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파타고니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칠라는 19만 9천원, 레트로 X 재킷은 34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약 후리스가 값싼 이류라고 생각하셨다면 후리스를 이 가격을 주고 구매해야 해?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과거의 플리스 재킷은 기능성 이류로 꽤 비싼 이류에 속해 있었다고 해요. 만약 후리스를 싼 값에 입는 옷이라 생각해서 이 가격에 놀라셨거나 또한 이 옷의 이름을 플리스 재킷이 아닌 후리스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셨다면 바로 이 브랜드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아웃도어 기능성 이류를 일상복으로 만들어낸과 동시에 후리스라는 이름을 지어 사람들에게 플리스 재킷을 값싼 외피로 바꾼 브랜드 바로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는 지금은 모두가 다 아는 스파 브랜드고 창립자인 야나이 타다시는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니클로의 시작은 처음부터 화려했던 게 아닌 당시 일본 지방에서 남성 정장을 판매하던 작은 기업을 이어받아 캐주얼 이류로 종목을 바꿔서 시작한 매장이었는데요. 조그만한 이류 가게에서 지금의 대형 스파 브랜드가 된 유니클로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아이템이 바로 이 플리스 재킷입니다. 1998년 유니클로는 플리스 재킷을 후리스라는 이름으로 출시하는데 자신들이 생산한 후리스의 가격을 1900엔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당시 고가의 기능성 이류인 플리스 재킷을 매우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여러가지 색상으로 출시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해서 입기 시작했고 1998년 200만 장 판매를 시작으로 99년에는 850만 장, 2000년에는 2600만 장을 판매하며 유니클로가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이때 유니클로는 433개의 매장을 늘려 지금의 대형 브랜드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 경기 불황에 나온 저가형 전략이었기에 굉장히 폭발적인 판매량과 성장을 했다는 조사도 있는데 후리스를 싼 값에 팔았다고 해서 결코 싸구려 제품은 아니었다 해요. 당시 유니클로는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크게 낮춰 제작했고 중국의 제작업체에 유니클로의 일본 기술자 직원들을 파견시켜 일본 장인들의 노하우를 공장에 알려주며 제품의 품질을 관리했다 하는데 이때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유니클로의 후리스는 아직까지 싼 가격에 퀄리티가 준수한 캐리오버 상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여파로 한국에도 플리스 재킷을 후리스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아웃도어 이류에서 값싸고 편안하게 입는 겉옷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죠. 겨울에 입는 패딩,
가을에 입는 코트처럼 플리스 재킷은 계절감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매우 따뜻하고 가볍고 편해서 인기가 아주 많은 옷이죠. 이런 계절감을 나타내는 의류들은 한번 구입하면 특정 계절에 매번 편하게 꺼내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추우면 어쩔 수 없이 패딩을 입긴 하지만 평소에는 너무 펑퍼짐해서 헤비 아우터보다는 피쉬테일이나 마원같이 조금 덜 헤비한 아우터와 터틀넥과 가죽 장갑 같은 겨울 의류를 매우 선호하는데요. 여러분은 겨울 아이템으로 어떤 걸 가장 선호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